많은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죠. 5천이 될까요? 5,500이 될까요? 4,500이 될까요? 의미 있어요, 없어요? 전혀 의미 없어요. 그거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많은 교훈을 얻었죠. 5천 대도 사고 혹시 떨어지잖아요? 떨어질 때도 사는 거예요.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게 유리하죠. 안녕하세요. 존리 부자학교 존리 대표입니다. 요즘 그 주식시장이 굉장히 핫하다고 할까요? 드디어 5천을 돌파했는데 저한테 그동안 평소에 연락도 없던 사람들이 연락이 많이 와요. 주식은 투자하면 안 된다는 사람들조차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대표님이 하라고 그럴 때 할 걸, 뭐 이런 사람도 많고요. 굉장히 합리적인 질문이죠. 저 5천이 됐는데 이래도 사도 좋은지 아니면 이럴 때 좀 팔았다가 좀 쉬었다가 다시 하는 게 좋은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렇게 감정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왜 주식에 투자하느냐 근본적인 이유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주식 투자하는 이유는 노후 준비입니다. 10년 후에, 20년 후에 내가 경제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느냐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제 궁금하죠. 단기간에 돈 벌고 싶고 하니까 5천이라는 게 부담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근본적인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시고 궁금해 하니까 한번 따져보는 건 중요하겠죠. 그럼 한국이 지금 버블이냐, 너무 많이 올랐느냐, 아니면 아직도 충분히 오를 그 가능성이 있느냐, 그건데 그 결론에 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국 주식에 대해서 조금 분석할 필요가 있죠. 왜 올랐을까?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제 보통 그 한국 주식 시장의 뭐라 그럴까요? 해부 아니면 영어로 이제 보통 characteristic이라는 말을 써요. 이제 그런 말을 쓰는데요. 그런 좋은 점이 뭘까? 한국 주식이 계속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 또 나쁜 건 뭘까? 그래서 나름대로 적어보는 것도 좋아요. 장점, 한국 주식의 장점. 아니면 단점. 어느 주식시장이나 좋은 것만 있지 않아요. 좋은 점만 있으면 오히려 위험합니다. 그래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그 밸런스가 되죠. 그래서 주식시장은 가장 중요한 게 미래에 대한 거예요. 사람들이 한국이 앞으로 잘 될 것 같다. 그러면 주식시장이 센티멘트라고 그러죠. 센티멘트가 좋은 거고 한국은 어려울 것 같아. 그러면 주식시장은 하락이 하겠죠. 근데 저는 장점이 많으냐 단점이 많으냐 우리가 좀 따져볼 것 같아요. 장점은 뭘까요? 장점은 가격이죠. 가격. 한국 주식 가격. 가격이 뭐냐? 밸류에이션이에요. 밸류에이션이 뭐냐면 같은 돈을 버는데 미국 기업이 만약에 똑같은 산업인데 또 거의 비슷한 회사인데 미국에서 살려니까 1조가 되는 가격이 1조인데 시가총액 얘기죠. 근데 한국에 있는 기업은 4천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돈을 잘 버는 회사인데 그럼 뭐라 그러냐면 한국에 상장돼 있다는 이유로 주식 가격이 싸다는 거죠. 그걸 이제 보통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거예요. 디스카운트가 왜 생기느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죠. 디스카운트가 생기는 이유는 한국 사람들이 주식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게 하나의 이유가 되겠죠. 주식 투자하면 망한다 그러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가격이 싼 이유가. 뭐 북한하고 남한하고 관계 이게 정치적인 건데 저는 그거는 많지 않다고 봐요. 그게 뭐 어제 오래 생긴 게 아니라 남북 간의 그런 적대적인 그 관계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거의 7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외국 사람들이 인식할 때는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거는 보통 에코리 컬처라고 그래요. 주식을 바라보는 그 나라 국민들이 그 결과가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는 게요. 그걸 이제 에코리 컬처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주식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인식이 한국은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는 사람이 대다수거든요. 아직도 그래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장점이죠. 왜? 앞으로는 들어올 거니까. 그러니까 퇴직연금이 거의 원금 보장력이 있어요. 거의 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자금들이 아직도 주시장에 안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들어오고 준비 중이죠. 그게 이제 상당히 큰 금액이 될 거예요. 한 1,000조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이 이 주식 투자의 중요성을 알겠구나 하는 게 저는 그런 면에서 한국 시장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연금 등 이런 데도 연금 비중이 한국 비중이 굉장히 낮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런 자금들이 한국의 주시장에 더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환율이죠.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환율은 한국 기업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가격이 유리하죠. 환율 때문에 외국의 주식을 사려면 원화를 달러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미국 주식을 사려면 많은 돈을 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한국 기업이 상대적으로 미국 기업에 비해서 투자가 입장에서는 유리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내 자금을 투자한다 그러면 전 미국에 투자하려고 그러면 비싸게 지불해야 되니까 지금 상황에서 미국 투자하는 거는 약간 꺼리게 되겠죠. 반드시 또 그런 면만 있는 거 아니죠? 단점이죠. 환율이 높다는 얘기는 인플레이션의 이슈가 있죠. 인플레이션. 왜냐하면 해외에서 사오는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에 환율 영향으로 한국의 인플레이션이 그게 과도하게 높아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자율을 내리기가 힘들죠. 주식시장에서는 민감한 게 이자율하고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환율이 반드시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미국 주식을 사려면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게 유리하죠. 그러면 밸류에이션이죠. 아까 잠깐 얘기했잖아요. 밸류에이션. 주식이 이렇게 올랐는데 지금 너무 비싼 거 아니냐? 근데 아직도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 기업이 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건 뭐죠? 미국이나 또 같은 아시아에 비해서 한국 기업이 아직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좀 눈여겨본 거는 5천을 이제 넘었는데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또 봐야 되겠지만은 조금 긍정적인 거는 그동안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런 아주 대규모 회사만 올라갔는데 다른 쪽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들도 상당히 외국 자본이 들어오고 있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한국이 그 이제 보통 리레이팅이라고 말을 써요. 한국에 대해서 그동안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부정적인 편견이 많이 없어지지 않는가. 그래서 한국을 굉장히 눈여겨보는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한국에 투자하는 게 좀 더 옛날에 비해서 편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단점이 또 있죠. 단점 뭘까요? 단점은 저는 좀 더 당연히 이제 단기가 너무 빨리 급등한 거예요. 2,500에서 3,000, 5,000이 가니까 이제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게 단점이죠. 이게 어떻게 될까? 떨어지는 거 아닐까 혹시? 이제 그런 거죠. 그거는 한국뿐만 아니라 어느 시장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그동안 미국 어땠어요? 10년 내내 미국 너무 버블이다. 또 많은 경제학자들이 붕괴가 올 거다. 그런 또 예측도 하죠. 근데 결과적으로 어떤가요? 결과적으로는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는 거는 어리석다. 근데 저는 한국 주식을 봤을 때 물론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하나하나 기업을 봤을 때는 너무 탐나는 기업이 많아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저 기업이 조금만 더 기업 지배구조가 좋다 그러면 주가는 3배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기업이 아직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 지배구조가 좋아졌기 때문에 주가에 반영이 됐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돼야 되죠. 앞으로도 그런 기업들이 많아요. 기업 지배구조가 조금만 더 선진국 형처럼 되게 되면 주가는 더 추가 상승력이 있다고 보죠. 왜냐하면 그런 기업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기업 지배구조 단점도 있는 거예요. 아직도 지배구조가 미흡하다. 이게 장단점 같이 있는 거죠. 지배구조가 아직도 미흡하다. 갈 길이 아직도 남았다. 그리고 이제 단점으로 보면 부동산 비중이죠. 부동산 비중. 너무나 많이 부동산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현재 한 75%에서 80%가 부동산에 있는데 그게 이제 과도하게 떨어져도 문제가 되겠지만 또 과도하게 올라가도 문제가 되겠죠. 이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부동산에 있는 자금이 저는 조금씩 주식시장에 가야 되는데 가장 큰 미국 같은 경우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거는 결국은 퇴직연금이다. 그래서 일반 직장인들이 주식에 투자하는 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돼요. 단기간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아니라 근데 아직 그런 그 정도까지는 오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많은 젊은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도 노후에 대해서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저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요. 오늘 제가 어떤 메시지를 받았어요. 잘 모르시는 분인데 그분이 60대 되시는데 30대에 있는 그 자녀들이 전혀 이 금융에 관심이 없고 투자에 관심이 없다는 메시지를 보고 너무 안타깝죠. 주식 투자는 투기가 아니고 내 돈이 일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 그런 면에서 아직 한국이 투자 문화가 아직 발전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게 이제 긍정적인 면이에요. 지금 다 돈이 들어와서 더 이상 이제 좋아질 게 없으면 그게 위험한데 한국은 아직 개선될 점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는 앞으로는 굉장히 좋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는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주식시장은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주식은 아직도 비싸지 않다. 그리고 반도체 사이클, 특히 이제 AI를 통해서 반도체 사이클이 정말 슈퍼 사이클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항상 주식시장이 단기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것보다는 앞으로 5년, 10년 동안 꾸준하게 우상해야 하는 그런 시장이 되려면 우리나라가 할 일이 좀 있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금융교육을 해야 되고요. 또 정부도 계속 그 기업들이 주주들의 이익을 충분히 반영하느냐 그거에 대한 법 제도라든가 그런 게 중요하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장점과 단점을 봤을 때 장점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치더라도 단점이라고 생각되는 것들도 우리가 고칠 수 없는 것들이 아니고 고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5년, 10년, 20년 꾸준하게 성장하려면 저는 딱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 교육 시스템이죠. 더욱이더 국영수의 점수 경쟁하는 게 아니라 창업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되고요. 또 국가가 도와주고 또 더 중요한 거는 뭘까요? 금융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융교육이 제대로 된다 그러면 5천이 아니라 저는 2만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융교육 외에 코스피가 뭐 6천, 7천 이렇게 가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뭔가 조금 더 발전돼야 되는 것들, 뭐 기업적으로 뭔가 바뀌어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기업 지배 구조 그거를 이제 법제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디스카운트가 됐을 때 주주들이 할 수 있는 제도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적대적 M&A라든가 집단 소송이라든가 주주들의 권리가 높아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주식 가격은 올라가죠. 왜냐하면 내 권리가 좋아지니까. 그다음에 기업 중에서 뭐죠? 좀 더 배당을 올리고. 그래서 이걸 시가총액이라고 그래요. 왜 시가총액이 중요하냐면 시가총액이 큰 기업이 결정적으로 다른 외국의 기업에 비해서 뭐가 좋을까요?
자금 조달 비용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1조 있는 회사와 5천억의 회사는 1조 있는 회사가 훨씬 더 유리해요. 그러니까 한국 기업이 주시장이 좋다는 얘기는 개인들은 당연히 투자가들은 좋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국가적으로 부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주식시장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K금융. 다음 단계는 저는 K금융이라고 봐요. 그래서 젊은 분들이 주식 투자에 관심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만나서 뭐예요? 저는 요새 이제 어떤 공공 장소에 가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주식 얘기를 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미국 주식 얘기를 너무 많이 해. 그래서 한국 주식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3, 4개월 전만 해도 4천이었고 4천만 대도 막 환호성을 질렀었는데 지금 이 시기에 물론 기업의 평가가 좋아지긴 했지만 적정 수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안정적으로 코스피가 다지면서 올라갔을 때 적정 수준의 수치는 어느 정도라고 보고 계세요? 그걸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요, 제가 얘기하지만 전문가라는 없어요. 주식 투자 전문가는 없고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서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나는 초보자인데요. 나는 주린인데요. 그런 말 쓰시면 안 돼요. 주식 투자는 판단의 이슈예요. 판단의 이슈가 뭐냐. 똑같은 주식을 보고 어떤 사람은 좋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싸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비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철학적인 거죠. 5천이 돼서 내가 주식에 샀어요. 근데 4천이 됐어요. 그럼 사람들은 멘붕에 빠져요. 야, 나 잘못 들어갔구나. 그게 아니죠. 4천 대도 사고 5천 대도 사고 꾸준히 사서 모아서 나중에 10년 후에 그 돈이 큰 돈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주식 투자예요. 거기 전문성이 필요가 없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죠. 5천이 될까요? 5,500이 될까요? 4,500이 될까요? 의미 있어요? 없어요? 전혀 의미 없어요. 그리고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많은 교훈을 얻었죠. 주식에 투자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기업이 발전하게 되면 나도 노후에 도움이 되겠구나. 이제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식시장에 꾸준하게 자금이 들어오고 또 그 자금 가지고 기업들은 돈을 더 벌고 그런 선순환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동안 그걸 못했어요. 주식 투자를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도박장으로 생각했죠. 샀다 팔았다 하다 보니까 기업들도 주주들한테 잘해줄 이유가 없어요. 왜? 오늘 샀다가 내일 팔 사람들인데 기업들이 굳이 배당 올릴 일도 없었죠.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주식 투자에 대한 좋은 문화를 설립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도움이 필요하고 실제로 투자하는 거를 단기간에 주식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꾸준하게 투자해라. 그게 가장 좋은 그 투자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제 5천이 되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도 많이 오고 물어보는데 그건 알 수가 없다. 대신에 지금 이건 투자하기 제일 좋을 때는 무조건 해라. 떨어지든 올라가든 그게 제일 여유 작업으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5천이 된 코스피 지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들이 물론 한국의 주식시장이 좋아지고 있다. 밸류에이션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도 있지만 결국에는 미국 시장이 올랐기 때문에 그냥 따라서 오른 거다. 일시적인 상승세다. 이렇게 막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전혀 그거는 맞지가 않죠. 그러면 왜 그 한국 주식시장이 2년 동안 그렇게 미국으로 오를 때 안 올랐죠?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저는 이제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한국이 성장을 할 수 있는 때가 오지 않았느냐. 한국이 갖고 있는 제조업, 또 한국이 갖고 있는 반도체, 또 한국이 갖고 있는 국민성. 한국의 국민성이 엄청나잖아요.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국민성. 저는 우리 한국이 다시 그런 마음을 잘 잡으면 다시 엄청난 국가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미국 문화와 한국 문화를 봤을 때 한국이 굉장히 각광받는 시대가 오지 않았나.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주식에 투자한다는 입장에서 물론 애국심을 가지고 한국의 저평가된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투자적 관점에서 개인의 부를 축적을 위해서 미국의 뭔가 성장성 있는 기업에 투자한다.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이 있을 때 현 시점에서 물론 투자는 좋지만 물론 좋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애국심에 투자하면 안 돼요. 애국심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투자해야죠. 근데 미국 주식에 투자하려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한국 사람이 미국 주식 투자하는 거는 너무 비싸요, 미국이. 왜? 환율이 너무 불리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주 살 거를 환율 때문에 지금 7주밖에 못 사요, 같은 돈으로. 근데 사람들은 되게 신기하죠. 더 사요. 그러니까 또. 앞으로 환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더 클까요? 올라갈 가능성이 클까요?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크죠. 떨어질 가능성이 큰 건 어떤 것 때문일까요? 지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달러로 돈이 모이는 이유는 불안한 거예요. 사람들은 막 전쟁도 막 일어날 것 같고 하니까 그러니까 달러나 금에 이렇게 가는 건데 저는 그게 일시적이지 그게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래서 정말로 냉정하게 생각하면 지금 미국 주식 사는 거는 한 30% 더 비싸게 주고 사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상대적으로 한국 주식과 비교했을 때 한국 주식이 유리하죠. 제가 듣기에는 대표님께서 아마 이 5천이 넘었다는 하나의 이벤트일 뿐이고 사실 장기 투자 입장에서는 뭐 좋은 기업 있으면 사면 된다 이렇게 맞아요. 들리거든요.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한 달 동안 거의 코스피 지수가 1000 가까이 올랐는데 이게 좀 버블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가 않을까요? 아니 버블이냐 아니냐는 뭘 따져요. 묻지마 투자했느냐. 옛날에 닷컴 버블 때 어땠어요? 회사는 돈을 못 벌었어요. 버블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는 단순히 올랐기 때문에 버블이 아니죠. 실체가 없는데 오르는 경우가 있죠. 회사는 되게 돈도 못 벌고 적자고 막 엉망인데 주식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솔직히 버블인 건 뭐예요?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야 저기 좋다 저기 좋다. 근데 한국에 지금 그런가요? 친구들은 막 한국 막 주식 막 사야 된다고 하나요? 안 하죠. 네,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버블은 아니라고. 왜냐하면 기업들이 돈을 벌거든요. 엄청 벌어요.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기대 심리예요. 한국에 대해서. 보니까 AI라는 게 나온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게 나온 거예요. 불과 1, 2년 사이에. 그러면 AI에 가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어딜까? 보니까 한국이 반도체가 있는 거예요. 한국의 그 제조 기술이 너무 중요하게 된 거예요. 다른 나라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제조 기술을 따라갈 때가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한국 기업이 굉장히 혜택을 보겠구나. 그러니까 주식가격이 올라간 거죠. 그러면 그게 옛날에 버블하고 같을까? 물론 5천이 돼서 뭐 4천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왜냐하면 스팀을 빼는 거예요. 우리가 막 물을 끓일 때 터지잖아요. 갑자기 하면. 그러니까 조금씩 스팀을 빼는 거는 나쁘지 않아요. 그렇지만 또 계속 끓이고 그러면 건전한 거죠. 그러니까 주가 지수에 연연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을 많이 투자할 것 같다는 제 생각이 들어가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가가 또 투자하기 되게 뭐 좋냐. 환율이 외국인 투자가들한테 유리하죠. 주식을 12주를 살 수 있었는데 13주를 살 수가 있고. 들어보니까 이제 반도체나 AI는 한국의 좀 강점이어서 조금 그래도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좀 좋게 보아도 좋은 섹터라 생각이 드는데 다른 아까 뭐 작은 기업이라든지 조금 더 보시는 섹터가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실 수가 있나요? 섹터가 아니라 네. 너무 잘 되는 기업이 많아요. 근데 주목을 못 받는 것 뿐이에요. 주목을 못 받아요. 엄청나게 싼데 주목을 못 받은 거예요. 주로 기술주들일까요? 아니요. 기술주가 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 연관 산업이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금 너무나 많은 일이 일어났어요. 한 1년 동안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로봇이 저렇게 발전할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기업들한테 나는 엄청난 기회가 왔다고 생각해요. 대신에 기기가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인간이 어떻게 될 거냐, 거기서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많은 거는 기계가 하게 하고 우리는 뭐예요? 더 영리한 직업을 가져야 되고 그런 직업이 뭘까? 그래서 교육 시스템도 바뀌어야 되고 그다음에 금융교육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단순히 5천이 넘었기 때문에 한국이 버블이다. 그거는 좀 동의하기 힘들어요. 많은 기회가 생길 건데 그리고 그 기업들, 연관 기업들, 자동차 산업하면 뭐예요?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또 AI도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죠. 전력,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그게 이제 엄청나게 연관 산업이 생길 거니까
한국 기업한테는 굉장히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젊은 사람들도 이제는 조금 생각을 다르게 할 창업이 많이 나와야 돼요. 새로운 기업이 많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10년, 20년 잘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시장에 어쨌든 간에 한국의 환율 자체의 메리트 때문에 외인들이 많이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한국 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소로 더 작용을 할지 부정적인 요소로 더 작용될지 외국인 궁금하거든요. 투자가가 많이 들어오는 게 네. 아니 긍정적이 아닐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달러가 왜 들면 무조건 좋은 걸까요? 외인들의 투자. 당연히 좋죠. 근데 한 번에 막 빠지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외국 그거는 사람들의 이제 어떤. 편견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편견이에요. 외국인들이 왜 빠져나갈까요? 외국인들은 딱 롱텀 인베스터 오랫동안 투자해요. 뭐 5년도 투자하고 10년 투자하면 그 사람은 안 나가요. 근데 왜 나갈까요? 실망하면 나가죠. 예를 들어서 기업 지배구조가 좋은 예예요. 나는 10년 동안 투자했는데 기업이 투자가를 그렇게 중요하게 안 여기는 분하면 한국에 대해서 실망하겠죠. 들어오는 거는 무조건 좋지. 외국 자본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는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와야 내가 새로운 공장도 짓고 새로운 마케팅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왜 외국인이 외국인 들어오는 걸 왜 싫어할까요? 우리는 그런 잘못된 편견이 있어요. 외국과 우리의 싸움, 그죠?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어리석죠. 외국 자본이 들어와야 내가 공장도 짓고 사람도 고용하고 하죠. 근데 우리는 외국 자본에 대해서 잘못된 편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 사람이 돈 벌어가면 국부유출이라고 그러잖아요. 너무 잘못된 거지. 아니 내가 투자했으면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너는 투자만 하고 돈 가져가지 마. 이거랑 똑같은 거. 대표님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네. 장기 투자자분들한테 코스피 5천이 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켜야 하는 원칙이라 있다면 원칙과 마지막 그거죠. 한마디만 예, 부탁드릴게요. 원칙은 이제 가장 쉬운 이제 빠지기 쉬운 그 논리가 기다렸다가 한 44천 되면 사야지. 그걸 이제 소위 말해서 타이밍 더 마켓이라고 그래요. 타이밍을 맞추려고 그래요. 절대 못 맞죠. 5천 때도 사고 혹시 떨어지잖아요? 떨어질 때도 사는 거예요. 더 떨어져요? 더 떨어져서 사는 거예요. 왜? 나는 10년 후에 열매를 딸 거거든요. 근데 5천이 되냐 4천이 되냐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거. 날씨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씨를 심을 때 오늘은 비가 오니까 심지 말자. 날이 밝을 때 심자. 그런 똑같아요. 씨를 무조건 심는 게 중요하죠. 근데 아직도 액션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계좌도 안 여는 사람 많아요. 너무나 저한테 연락 오시는 분들을 보면 6개월 전에 할 걸. 또 만약에 주가 지수가 떨어지면 그때 또 안 하기 잘했네. 평생 이러다가 시간이 놓쳐버리죠. 주식에 투자하는 거는 가격을 맞추는 게 아니라 뭐예요? 시간에 투자하는 거죠. 그럼 5천이고 4천이고 7천이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직도 설득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도 그거를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 한국 주식시장 전반적인 거, 특히 이제 오늘은 특별하게 5천을 넘었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나름대로 좋은 점, 나쁜 점을 비교해서 좀 분석한다고 할까요? 근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절대로 그런 나는 개미 투자가니까 나는 모를 거야. 난 정보도 없어.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식 투자에는 전문가가 없어요. 얼마큼 훈련이 됐느냐, 또 얼마큼 자신감이 있느냐 차이입니다. 이론적인 거, 정보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습관이 중요해요. 습관. 그래서 꾸준하게 오늘 10,000원이라도 투자하고 10만 원도 투자하고 나름대로 자기의 노후를 위해서 노후 자금을 만들어서 투자하는 그 훈련을 하시면 여러분들 훌륭한 투자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